50대 50 회사 운영은 정말 힘들어. 이런 회사는 나는 투자도 안 해, 투자도. 온라인 그릇 쇼핑몰 코지테이블을 운영 중입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고 작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이 달라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성향이 달라 회사를 끌어가는 방식, 영업 방식, 직원관리, 복지 등의 이견이 많아 고민입니다. 직원은 10명, 매출은 월 3억 원 정도, 수익은 월 5천. 마케팅팀, 내 웹디자이너 1명, 온라인 영업팀 2명, 촬영팀 1명, CS 1명, 구매 담당 1명, 물류 직원 4명으로 운영 중이고, 직원 관리 부분에서 종종 어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둘이 운영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회사 관리나 운영이 수월한 장점도 분명 있지만, 많은 경우에 1대1 의견이 달라 상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질문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일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그릇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코지테이블의 운영자 안여경입니다. 올해 35살 됐고요. 5년째 남편이랑 같이 이제 동업을 하면서 그릇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지금은 완전 베스트 프렌드처럼 계속 붙어 다니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는 있는데, 매일매일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는 종종 말싸움도 많이 하고 이견이 진짜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서 선배님이신 켈리 회장님께서도 남편분이랑 같이 몇천억의 매출을 내시는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도 꼭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앞으로 사업하시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동업할 때 주의사항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업할 때 주의사항 5가지 중에 가장 큰 첫 번째가 각자의 역할을 정말 명확히 한다. 지금 코지님 역할이 뭐죠? 회사에서?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뭐죠? 저는 마케팅을 주로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운영, CS라든지 물류 쪽, 그리고 이제 돈 관리를 남편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구분은 돼 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일이나 긴급한 일은 사실 둘 다 달려들어서 막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조금 살짝 힘들었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2가지를 담당하면 안 돼요. 이런 때 이제 의견이 굉장히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주로 상충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직원 관리 면에서 사실 의견이 제일 많이 상충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업무를 맡기고 직원이 스스로 믿고 헤쳐나가기를 지향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주고 디테일하게도 체크를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간섭을 하는 편이고, 남편은 좀 이렇게 지켜봐주는 편이고, 이런 점이 되게 다른데, 그럴 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회사 운영하는 데는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 운영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이런 거, 인생 살아가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한 다음에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가맹주 모집하고 직원 교육하고 메뉴 개발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초밥을 더 많이 팔고, 이런 진짜 B2C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우리 남편 같은 거는 파이낸스, 격리 담당, 회계 담당, 그 다음에 법적인 거 담당, 그 다음에 B2B 마케팅,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이렇게 할 때 마케팅, 이런 거를 남편이 맡아서 해줬어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너랑 나랑 이렇게 쪼개자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남편이 맡아줬고, 남편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맡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고, 일단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누군가가 무엇을 물어봤어. 직원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이게 남편이 대답하면 더 좋을지 내가 대답하면 더 좋을지를 생각해서 절대 남편이 더 대답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절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배라고 생각을 해봐요. 질주를 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분산하는 것보다 100배 빨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 회사 경영도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할 때 차라리 그래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지만 남편이 이쪽으로 가자고 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 맞아 이쪽이 맞단 말이야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 갔다가 아니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실행력도 생겨. 서로 붙들고 이쪽으로 가자고 찢어질 때는 실행도 못한단 말이지. 진짜 좋은 실행인지 나쁜 실행인지 보단 더 나쁜 게 실행하지 않는 것이거든. 그냥 멈춰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달성하는 거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길이 딱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 정답이 없으니까요. 고속도로가 딱 뚫려 있으면 그 길로만 가면 되지만 인생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는 약간 산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거 있잖아. B2B 마케팅에 관련한 것은 무조건 남편한테 물어봐. B2C에 관련한 것은 무조건 나한테 물어봐.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돼. 직원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 디자인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게 B2C에 관한 거라면 우리 남편이 대답을 하면 안 돼. 파란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 이거는 나도 대답할 수 있고 남편도 대답할 수 있고 마케팅이 아닌 다른 직원들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잖아. 그래도 대답을 해주면 안 돼. 왜냐면 헷갈리거든. 처음에는 대답을 해줬거든. 근데 이게 헷갈려 직원들이. 저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남편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다른 거를 하고 있다라고 직원들이 다 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은 헷갈려해. 게다가 또 두 사장님이 헷갈리고 있잖아. 어떤 게 내 몫이고 어떤 게 네 몫인지를. 너무 힘들어 직원들이. 회사 일 중에 큰 게 있잖아. 영업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거를 큰 제목을 나눠서 이건 누구 담당인지 정하기 시작해야 돼. 동업자가 아니라도 똑같아. 우리 유능한 직원을 데려다가 마케팅을 시켜놓고 그 직원을 자꾸 침범하면 안 되거든.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다르죠. 어느 정도 트레이닝 할 때는 직원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내가 직원한테 얘기해줘야 돼. 만큼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돼.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방법은 약간 방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트레이닝 기간 중엔 디테일하게 초등학생도 알겠다 싶은 내용도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치면 나는 요리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홀 담당하는데 자꾸 홀 담당하는 사람이 요리 담당한테 밥 나와라 콧 나와라 하면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내 보직에 내 책임을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거죠. 안 그래도 책임질 일이 많은데 남의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 보직이 있는데 마케팅 보직이라고 쳐봐. 책임자는 누구이고 직원들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누구인지, 그게 남편이나 자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진짜 오너, 이 마케팅 직업의 오너, 주인은 누구냐, 그것도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야 돼. 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방법이 오라 내 방법이 오라 금을 긋는 거야. 땅 따먹게 하듯이 금을 딱 긋는 거야. 자, 이 마케팅 보직의 신상품은 책임자는 누구고 리더가 누구고 오너가 누구인지. 만약에 내가 오너는 그냥 이걸 미리 정해놓는 거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그때 신상품 나올 때마다 싸우면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회사니까 누가 오너인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너인이 주인인 거야. 둘이 이제 말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결정은 내가 한다. 그것을 미리 정해놓은 거야. 서운할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내 일만 잘하고 자기는 자기 일만 잘해도 회사가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은 박 터지고 싸워야 돼. 한 번. 책임자가 누구고 리더가 누구고 오너가 누군지를 말할 때에는 한 번은 박 터지게 싸우고, 그것을 정리할 때는 정말 냉철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까지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아. 오가니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조직도 같은 것도 누가 짱인지를 다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붙여놔, 회사에. 나도 알고 남편도 알고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정해지면요, 바꾸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조직들을 다시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한 번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아.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엑스트라 마일 끝까지 한번 가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직들을 좀 바꾸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맨 처음에 동업하고자 할 때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었어야 돼. 여러분들도 동업하고 싶은 사람들 꽤 있을 텐데, 동업하고 싶을 때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이랑 동업을 해야 되는지, 맞지 않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랑 동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랑 같은 성향인 사람, 똑같은 사람이 회사에 2명 있잖아요. 왜 똑같은 결정하는데 2명이 필요해? 1명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하면서 발전시켜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건데, 이 상품으로 가면 미래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걸로 가 하는데, 다른 사람은 봤을 때 아니야, 이 상품이 좋을 것 같아. 이 상품을 가면 여기쯤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한계가 있을 거야. 다른 것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럼 가보면 너무 아닌 거야. 준비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같은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사람 있다. 그럼 1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게 너무 좋다. 말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해. 의견을 주고받지만 그래 알겠어. 너 생각 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한 사람이 그 업무는 계속 해야 돼. 근데 동업관계에서 제일 좋으면 뭐냐면요, 회사가 무지 잘 돼. 잘 되면 좋아. 잘 되는 건 우리가 많이 생각해. 잘 돼서 우리가 신나게 나눠가는 거 생각하는데, 안 됐을 때, 망했을 때도 생각해봐요. 가장 안 좋은, 정말 가장 다다르고 싶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업관계에서 만약에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어. 그러면 이 회사는 누구 건지를 먼저 결정해놔야 돼. 왜냐면 둘이 법정 싸움까지 갈 확률이 있거든. 법정 싸움을 가게 되잖아요. 이 동업관계는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법정 관계를 가게 되면 이게 몇 년씩 걸려. 항소하고 뭐하고 하면 3년, 6년, 9년 진짜 많이 걸려. 인생 조지는 거야. 법정 싸움까지 하는데 변호사 돈 주고 하면서 내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법정 싸움은 절대 가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미리서 해놓는 거야.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거 할 때 정말 그럴 리는 없어도 만에 하나 우리가 의견 진짜 안 맞아. 회사 누구 거야? 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회사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법적인 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100% 법적으로 지금 이게는 돼야 돼. 끝까지 가면 법이라는 거거든. 끝까지 가면 우리가 해결이 못 나니까 법에서 해결해 줘야 돼. 이게 법적인 거가 제일 중요해. 제가 40이고 남편이 30이고 시아버지가 명의만 빌려주셔서 명의만 쓰고 있어서 30%요. 봐봐, 이게 문제야. 명의만 불려준 건 없어. 줬다가 뺏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만약에 채야 가자 보면 이 회사는 남편 거야. 왜냐면 나 40이야. 시아버지가 나랑 붙겠어, 우리 남편이랑 붙겠어. 안 돼서 찢어지는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되는데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 우리처럼, 저랑 저 남편처럼 부부 사이도 좋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거는 있어. 제가 아시는 분도, 선배님도 사업을 하는데 둘이 시작했지만 남편 이름으로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갖다 주는 것만 하는데 또 남편이 착해서 잘 갖다 줘. 근데 이게 반반 50대 50은 정말 힘들어. 50대 50 회사 운영은, 이런 회사는 나는 투자도 안 해. 투자도. 그랜트 카톤도 절대 50대 50으로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런 스타트업 같은 데도 최소한 사장이 60, 70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장이구나. 그리고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감옥 누가 가? 원래 지분 제일 많은 사장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지금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좋아서 이렇게 했지만,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신경전이 계속 있으면서 부부관계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 지금 하는 게 나아. 지금 지분구조 바꿔놔야지 회사 가치가 커지잖아. 이거 또 세금 내줘야 돼. 시아버지 지분을 내 이름으로 갖고 오는데 우리 둘 이름으로 갖고 왔는 세금 내야 돼.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진짜. 돈이 들더라도 지금 해야 돼. 몇 천만 원 줄 수도 있어. 지금 해야 돼. 명심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파장 진짜 완전히 끝까지를 미리서 계산해 놓고 법적으로 써놓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가 둘이 경영하다가 팔고 싶어. 누구는 팔고 싶고 누구는 안 팔고 싶어. 저랑 남편은 그랬어요. 만약에 남편이 먼저 팔고 싶으면 나한테 팔아라. 이런 것까지 정해놔.
신경질나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제일 안 됐을 때 생각했을 때 그걸 미리 법정 싸움 안 갈도록 적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를 누가 떠난다고 하면 우선 나한테 먼저 말해주고 내가 살 의도가 없으면 그때 이제 외부한테 파는 거지.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판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것을 이제 주고 지분을 가져오겠다까지 말해주고 지분 관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60대 70 정도로 해야 해.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게 네 거가 맞네 내 거가 맞네 시비비비 안 깔려. 그래서 만약에 좀 싸울 수도 있어. 그것도 차라리 박 터지게 싸운 다음에 남편이 더 잘할 것 같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주고 나는 새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부인이 더 잘할 것 같다 하면 남편이 부인을 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중간중간에 싸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엄청 편안해집니다. 이거 서류 한번 작성해 놓으면. 왜 싸웠는지 알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애매해서 싸운 것 같아요.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도 그렇고 지분도 그렇고. 그러면 진짜 많이 안 싸워요. 진짜 분명해져요. 그게 키였어요. 제가 제 남편이랑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던 키가, 처음부터 우리는 변호사 딱 입회하에 이거 딱 쓰고 싸울 거 딱 한 번 싸웠다니까. 그날 그거 땡이야.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리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분명하니까 절대 안 싸워요. 그냥 법적으로 다 적어놨으니까. 싸워봐요. 진짜 부부가 싸우면 더 이가 갈리게 싸워요. 안 주고 싶다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로가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길 방법이 많아. 근데 너도 안 주고 나도 안 가질 거야. 이러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감정 싸움이 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지적하지 않고 상대방의 역할을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편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란다. 둘이 배워가면서 성장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맡건 내가 맡건 부서를 딱 나눴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돼야 돼. 둘 중에 한 명은 사장이 역할을 이제 맡아야 돼. 둘 중에 한 명이 양보해야 돼. 그 다음에는 완전히 몰아주기, 밀어주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남편은 다행히 성향이 저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나서는 걸 싫어해. 보좌관 역할을 좋아하시고 보좌관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셔. 너무너무 나서는 걸 싫어하시거든. 저는 이제 거꾸로 그렇지 않고, 저는 진짜 제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이 너네 둘이 의견이 부딪힌 적이 없대. 10년 넘게 일하는 가족 같은 직원들이. 우리 남편 항상 저를 믿어주고 따라줘요. 회장님, 성향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의견이 다른 거는 생각을 바꿔보면, 그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존중을 하게 돼요. 부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될 때, 회사에서도 집에서 답답했던 성향, 예를 들어 남편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성향? 이런 게 회사로 오면은 더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까지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그 성향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기다려주는 것이 구조가 무너지는 것보다 훨 빨리 간다. 우리 남편이 진짜 저를 완전히 보좌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걸 거의 대부분 해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이 역할을 맡고 어떤 분이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지를 결정한 다음에 자꾸 그분을 좀 보조 역할을 해줘야 돼. 내가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장이 머리가 지금 두 개야. 양쪽으로 가져가려는 힘을 앞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CEO가 맞는지 생각을 해서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그 CEO한테 좀 더 몰아줘야 돼.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와요. 인사 관련된 게 참, 이게 제일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할 때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일을 잘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 인재가 이제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만큼 연봉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복지, 예를 들면 휴가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좋아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연봉을 주고 직원들이 롤을 갖고
받고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연봉을 세게 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복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회사에 비용이 나가는 거다 보니 휴가를 줘도 그게 다 유급 휴가잖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부분이 다 복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죠. 이건 정말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장을 계속 못 하겠어요.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맞습니다. 맞는데 남편분은 회사를 지금 보니까 한 10억 정도까지 운영할 정도로 사이즈를 키울 수 있고 이거를 우리끼리 재미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 지금 보니까 코지는 100억 정도까지 사이즈를 키우려면 인재가 들어와야 되고 그 인재한테 믿고 맡겨야 된다. 남편은 사이즈가 내가 봤을 땐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바뀌어, 이런 성향은. 코지님은 저 같은 스타일이고 남편분은 우리 남편 같은 스타일이야 보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완전히 몰아줬습니다. 인재가 있으면 좋은 게 그거야. 인재들이 와서 회사를 딱 하고 지켜주잖아. 부인님의 시간을 엄청 확보되고 남편님의 시간이 확보돼서 딴 거 또 할 수가 있어. 내가 매번 새로운 그릇, 새로운 디자인 이거 안 해도 직원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럼 나는 더 큰 거를 할 수도 있어. 남편분이 야, 나는 돈을 아끼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면 부인님은 돈을 버는 데에 집중되어 있거든. 아끼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버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한 10년 후가 다릅니다. 네 번째에 들어가자면요. 네 번째, 일과 가정, 육아,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도 잘하지만 육아도 잘하시고 가정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동업관계가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잖아요. 동업자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좋아, 동업자로서는. 근데 집에서는 집안일을 소홀히 하네? 이거 되게 싫은 거야. 내가 이 남편이 딴 직장 다니면 야, 너 진짜 왜 집안일을 소홀히 해? 이러겠는데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거꾸로 회사 일을 엄청 소홀히 해. 근데 집안일은 엄청 열심히 해. 이러면은 또 이제 동업자는 싫은데 집안에서는 좋아. 이게 참 아이러니컬 하거든요. 남편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합니까? 부인이 더 많이 합니까? 비슷한데 남편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사업하는 여자들이, 저는 유럽에서 켈리 네가 내 롤모델이야 라고 유러피안들이 저를 따르는 여자들이 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3마리 토끼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랑 억척스럽게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우리 남편한테 가장 섹시한 여자이고 싶어요. 딴 사람 눈에는 상관이 없지만 남편 눈에 정말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이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니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육아도 잘하고 프로페셔널로도 진짜 최고치에 다다르고 남편한테도 정말 섹시하고 사랑스러운 여성스러운 여자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그거 하나도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만 해도 되나. 딸 하나가 이제 돌이 지났거든요. 아기가 나오니 더더욱 남편과만의 시간이 없어지는데, 그렇다 보니 이게 이제 전우애처럼 가족애로 이렇게 끼는 분위기가 되고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남자 여자 관계로 만났는데 이게 좀 유지가 안 되는 느낌?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쯤 이게 지금 3,000%로 빠지는 구간이 올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진짜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에 사업만 띄워놓고 내 인생이라 말할 수 없고, 육아만 띄워놓고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여자를 떼놓고 내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다 내 인생이고, 셋 다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동업자도 잃지 않고 남편도 잃지 않고 우리 자식도 자녀 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세워야 된다. 3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은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정말 가끔 내 부인이 일만 하니까 동료 같고 막 어른 같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연약한 여자란 말이야. 우리 부인은 진짜 남편의 쓰다듬, 남편의 만져줌, 남편이 자기가 보고 싶었어 눈 마주점, 이거 되게 필요하단 말이야. 서로 똑같이. 남편도 항상 따로 로맨틱한 시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해? 한 달에 5천만 원 벌면요, 자식 충분히 20살 때까지 먹여 살릴 수 있어. 대학 보내
보낼 수 있어. 대학 보내면 지가 인생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둘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일을 빼놓고도 행복할 수 없고 다 마찬가지니까 이게 정신을 바짝 세우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어차피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일에 집중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내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정인데 그 생각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아까 지금 몇 살이라고 했어요? 돌 지나가지고 와. 9살이에요. 이때가 가장 중요해, 아이는.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해. 5살 정도가 한 70%가 형성이 돼.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5살까지 한 70%가 형성이 돼. 저는 진짜 그 대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일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우리 딸한테 부모가 없었어는 없었어요. 시간이 모자라거나 퀄리티 타임이 모자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뭘 그럼 기다리게 할 수 있냐? 애기는 아니야. 4분 기다릴 수 있어, 3년을. 남편도 기다릴 수 없어. 둘은 기다릴 수가 없어. 아이가 진짜 우선순위야. 얘 한 3살에서 5살까지는 진짜 우선순위야.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이야. 인성이 형성이 되거든. 5번째는 동업할 때 중요한 5번째는 저녁 8시가 넘으면 일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한다. 따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회사에서는 진짜 일하고 저녁에서는 8시 넘어가면 일 얘기하지 말고 애기랑도 따로 남편이랑도 따로 이렇게 해서 같이도 대부분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는 맨날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럴수록 더 갈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도 맨날 같이 있지만 딴 거 하고 있어. 각자 자기 방에서 딴 거 하고 있고 막 이러면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매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회사 안에서 남편이랑 나랑 회의를 갖겠다. 그래서 따로 앉아. 바쁘지. 되게 바쁘다가 보면 뭐 알겠거니 이해하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고 자꾸 그래서 집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바쁘더라도 미팅 시간을 둘이 잡아서 웬만한 이야기를 바로바로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자꾸 미루면 그게 가장 나쁜 거야. 이런 작은 스타트업 같은 회사에서는 결정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지시하고 빨리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뤄지면서 굉장히 많이 딜레이를 시키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 미팅을 딱 잡고 남편이랑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일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게 하는 거지. 그때까지 말을 아껴. 노트해야 돼. 내가 궁금한 게 생각하면 노트에다가 적어놨다가 그때 회의 시간에 알려준 거야. 프린트 딱 적은 거 해가지고 자기야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싶어. 시간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자 하면서. 처음에 한 8시 정도였는데 좀만 만약에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7시로 땡겨야 돼. 회사 퇴근하면 이제 회사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땡겨야 돼.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주잖아요. 처음엔 좀 불편하고 힘들어. 그래도 진짜 참아야 돼. 참고 참아봐. 그러면 나중에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이제 회의 시간에 회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받을 거야.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데 받아주게 된다고. 이 꿈노트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 핫핑크. 핫핑크. 예, 이거 2개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새로운 꿈을 쓰시고요. 진짜 꿈노트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번에는 내가 봤을 땐 사업만 또는 가정만이 아니라 사업과 가정을 두르는 꿈노트 100번 쓰기. 남편한테 하나 드리세요. 둘 중에 하나 남편한테 드리고 두 분 다 꿈노트 100일 쓰시잖아요. 그러면 100일 후에 다시 한번 우리 코칭 시간 또 가지면 좋겠어요. 3개월 정도 오늘 말씀하신 거 다 실행하시고 3개월 후에 100일 이거 다 쓰시면 우리 남편이랑 셋이 한번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고 같이 써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캘리스들 지금 보고 계시는 캘리스들한테 홍보 좀 해주세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자사몰 홈페이지는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코지테이블 치시면 다 나와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다 나와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캘리스들이 만약 오면 할인해주세요. 얼마큼 할인해줄 수 있나요? 뭐? 제가 인스타로 DM 날려주세요. 그러면 할인 쿠폰을 지급을 해드릴 텐데
처음에는 20% 할인 쿠폰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오늘 미니 코칭은 회장님이 저한테 이건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수업이잖아요.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20%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전 상품에 대해서. 와, 30% 할인 쿠폰 받았습니다. 진짜 30% 할인 쿠폰 드리면 남는 게 없다고. 진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그릇도 예쁜 게 너무 많고요. 소품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DM으로 캘리스예요 라고 말하면 이 비디오가 올라가면 일주일간 딱 30% 할인 쿠폰 받으셔가지고 막 구입하세요.